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우리 지역 각 지자체에서는 식물 구제역이라고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사전 방제에 나섰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잠복기가 2년 이상으로 처음 발견 이후부터 급격하게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과수화상병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피해 현황까지 짚어주시죠. 과수화상병 일반 시청자분들도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요, 이 과수화상병 굉장히 위험한 과수화상병 그야말로 그 동물에 있어서 동물 구제역 들어보셨죠? 네. 똑같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의 열매, 뿌리, 잎 여기에 세균이 붙어서 마치 화상이 난 듯이 타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고사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주로 이제 개화기 이제 꽃을 피는 이제 4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6, 7월 달이 굉장히 고비라고 합니다. 이 화상병은 잠복기가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늘 예찰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수화상병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동물 구제역 얘기했잖아요. 동물의 구제역이 이제 특히 소해 같은 경우는 불과 10여 년 전에 안동에서 가장 먼저 이 발병을 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동물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 발병된 소, 그 인간의 소들 전부 다 살처분을 하잖아요. 살처분은 살아있는 소를 웅덩이를 파서 그대로 매몰을 하잖아요. 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과수화상병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수화상병은 발병된 그 지역의 사과나 배나무는 그대로 잘라서 다 그 땅 속에 매몰을 해야 되고 매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매립된 그 땅 일단 3년간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그 농민들은 그야말로 심장이 타들어가죠. 네. 뭐 소원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네. 소원에가 하루 이틀만 가는 게 아니고 수년을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과수화상병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안동과 영주에서 발병을 했죠. 발병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뭐 618가구의 과수 이 화상병 농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안동과 영주 지역에서 이제 많은 범위는 아니에요. 한 12농가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것이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3년간 농사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찰 활동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과수화상병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이제 지금 시점부터 이미 이제 그 전년도 겨울부터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옵니다. 네. 지자체 나름대로 상당히 그 예의 주시를 하고 또 뭐 예방약을 사전에 살포하게 하고 준비를 해오는데 먼저 좀 준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오고 있냐를 보면은 이제 경북 예천군의 경우에는 그 사전 그 예방약과 같은 거는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100% 효과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일단은 이제 예천군은 이제 830개 이 사과나 배와 같은 이런 이 농사를 짓는 농가에 일단은 이 무료로 약제 무상 공급을 그 약제를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양분도 마찬가지로 영양분도 이미 지역에서 사과나 배 재배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3회차 보통 이제 이 예방약의 이 그 투약은 보통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미리 그 전년도 겨울에 한번 1차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꽃이 피는 개화기 지금 이제 4월 3, 4, 5 정도 보면 되겠죠. 네. 이 시기에 이제 2번 또는 3번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잘 자라는 이제 생육기가 보통 이제 뭐 7월 정도 보면은 그 시점에 4차 방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 접종 3차 우리가 하듯이 네. 지금 이 과수화상병의 이제 사전 예방 그 방제도 적어도 이 4차 정도에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진행돼야만이 나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네. 앞으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 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또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방금 제가 이제 예천군 그리고 이제 영양군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방 활동, 네. 약제를 이제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이제 배포를 해서 이제 그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각 농가에 이렇게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직접 배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가 어느 농가가 이 사전 예방약을 방제 또는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면 네. 손실을 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죠. 네. 책임을 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사과, 배와 같은 이제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뭐 굉장히 번거롭고 또 힘든 일일 수는 있겠으나 이건 100% 전면 협조를 해야 된다. 네. 본인 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게 발병이 되어서는 소실 보상을 일정 부분 받아야 네. 농업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방역 참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네. 걸 강조합니다. 우리 뭐 코로나 마찬가지듯이 네. 국민의 방역 참여를 해야 되듯이 이 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방제 작업에도 인력이 필요한 데다가 예방 약제에 대한 흡입 위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견해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될 필요는 없다. 네. 물론 그 사과나 배의 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넓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또 사람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통의 과수 농가 같으면 보통 트랙터 하나로 네. 적당하게 다 이제 이렇게 분무를 해서 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 방제, 드론 살포, 네. 드론을 띄워서 네. 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굳이 드론을 띄워서 하면 사람이 굳이 그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도 살포할 수 있다면 그만큼 흡입에 의한 위험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거 기술적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흡입과 관련돼서의 좀 지레 겁먹고 안 한다든지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도 충분히 트랙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방진 복을 다 착용하고 하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인력 부담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예방 홍보 활동 이런 안전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관을 믿고 따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지자체의 대응만큼이나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과수화상병이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예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잠복기를 이제 제가 모두에 얘기할 때 이제 2년에서 5년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과수화상병은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것을 발병이 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약제가 정확히는 없습니다. 단 예방 약제는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어떻게 살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 또는 또 100%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100%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발병이 되면 가지를 다 그 나무를 다 잘라서 땅에 매립을 해야 되고 매립한 땅을 3년 동안 아무 농사도 못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화상병이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 뭐 당연히 어려움은 뒤따르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이런 어느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과 관련된 징후가 발견이 되면 전국 공통 번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요. 1833-8572, 네. 1833-8572 이런 전국 대표 번호 또는 그리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인근의 또 도움을 또 좀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은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죠. 네. 과수화상병 예방에 농가와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93% 예방할 수 있는 한국형 방제기법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좀 좋은 뉴스죠. 네. 그 해마다 이 과수화상병으로 전국의 사과 또 특히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뭐 마음고생이 뭐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의 뭐 농업기술센터로 그 지자체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농업진흥청이 이제 그 이런 또 농업 관련 기술도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 이 예방 효과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기존 한 76%의 예방 효과율을 거의 뭐 93% 가까이 끌어올린 그 예측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좋은 거죠.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별로 이제 적정한 온도, 습도 등을 기후 여건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꽃이 가장 개화하면서 그리고 감염 위험률이 가장 높은 7일 단위로 해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그 공지를 하는 거죠. 예보를 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예측 정보 시스템을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른바 한국형 방제 기법인데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이것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개화기의 1회, 개화기 이전의 1회 네. 그리고 개화기 2번을 방제를 반드시 의무화 이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화했고 또 전국의 모든 이 사과 배 농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동 영주가 작년에 그 발병을 1차 했기 때문에 안동 영주 같은 지역만 해라가 아니고 네.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었던 사과 배 농가에도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예측 시스템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과수화상병이 확인되면 농가는 지침에 따라서 많은 과수들을 매몰 처분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과수를 모두 제거하는 방제 지침이 과잉 대응이라고 또 부분 매몰을 건의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경북도 그리고 이제 영주의 경우에 이제 그 발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병한 그 지역의 면적의 나무를 전부 다 이제 그 매몰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로서는 순식간에 그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물론 일정 부분 손실 보상금은 받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100%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가혹하다. 네. 그래서 그 발생 지역을 조금 좁히자.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논박의 여지가 있어요.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이 과수화상병이 생긴 것이 경상북도 이 자체 생긴 것이 아니고 이 또한 바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작년에 경상북도로 넘어온 것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강원도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경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또 다른 인근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보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과수원 자체 아예 폐원을 해오는 상황이었죠. 네. 대신에 손실 보상금 줄 테니까 해라는 거였는데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 근데 농민들의 또 말씀도 일리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네. 사과 생산량의 경상북도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60%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런 그 과수화상병이 주로 사과, 배나무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사과 생산량이 줄어들면 전국의 사과 유통에 문제가 됩니다. 뭐 수출에 문제가 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수출은 둘째치고
국내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공급교통 체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전파를 막기 위한 강력한 폐원, 과수원 자체를 폐원하는 조치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나 이런 그 경상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이 유통 구조를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60%를 생산하고 있는 경북에 농가에 문제가 생기면 농가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그걸 운송을 해와서 농협에 직판을 하든, 농협에 위판을 하든, 공판을 하든, 아니면 직판을 하든 농가가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가공식품 이게 순차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뭐 잼부터 해서 가공식품 많잖아요. 이런 모든 사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산업 이 흐름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냐, 네. 과잉 대응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반론은 충분히 저는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많은 과수를 이렇게 매몰을 해버리고 나면 또 그 지역은 텅 비게 되는데요. 여름 장마철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죠. 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이 과수 화상병이 생기면 방법이 일단은 자르고 네. 전부 다 그걸 매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나무도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경우에는 잘라서 매립을 하고 뭐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다 치더라도 특별하게 2차 피해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비탈에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 있는 사과나 배나무를 과수화상병에서 전부 다 이제 그 가지치기 절단을 해가지고 매립을 해버리면은 산사태 날 수도 있죠. 갑자기 그 폭우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네. 왜냐 그 사과나무 배나무 자체가 일종의 산사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예. 근데 그 나무가 갑자기 없어버리고 그 완전 웅덩이화돼 있으면은 네. 2차 피해 생길 여지 충분히 있죠. 네. 만약 그 인근에 또 반드시 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살고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여름철 산사태. 네. 이게 왜냐하면 과수화상병이 주로 이제 3월에서 7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에 또 이 뭐 집중 호우 기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여름이잖아요. 7, 8월 달, 6, 7, 네. 8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부 또는 각 지자체가 예찰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네, 관련 대응이 정말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금을 지난해까지 정부가 100%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이 부분은 먼저 우선 그 돈의 문제인데 네. 매몰하니까 매립해라.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100%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이제 정부로서 이제 그 예산의 부담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분담, 몇 프로 분담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나 특히 이제 안동시 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다 해라. 지금까지 했는 대로 지방에 우리 지자체 재정 열악하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과수화상병으로 농가들 피해 심각한데 돈까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제 이건 예산의 문제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이제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발병을 하면 그걸 일단 정리하고 난 다음에 30일 내에 신청을 해요. 하면 시군에서 먼저 1차 접수해요. 그다음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또 광역시도에서 넘겨서 심사를 해요. 네. 이걸 또 중앙정부가 넘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한 2달, 3달 걸려버리니까 이 농민들은 뭐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을 좀 최대한 어차피 보상이잖아요. 네. 보상이기 때문에 적기에 빨리 좀 심사를 해서 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네. 체계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체계가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부터 예방책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